네, 2024년 7월 4일 이정훈입니다. 민주당이 다시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동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세가 대단합니다. 이걸 보면서 지금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은 추미애랑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2의 추미애인 이재명은 독이 든 성배를 마셨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은 반드시 돌고 돕니다. 돌고 돕니다. 이번에 이 특검법을 만들었지만 이 법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겁니다. 11번째 거부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면서 거부가 되면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더라도 그때는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국힘당 의원이 108명이니까 아무리 끌고 모아도 200명이 안 되죠. 물론 안철수가 동조해 준다면은 한석은 더 늘어나겠지만은 역시 200석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밀어붙이고 거부당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이재명 쪽으로 기운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겁니다. 그러나 그 반작용이 일어나서 그래 이재명 너는 전과사범에다가 현재 11개 법률을 어겨서 7개 사건으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너도 한번 좀 제대로 해봐. 조사받아봐. 네. 최혜병 특검하듯이 이재명 수사하고 재판하자란 여론이 일어나면 네, 그때는 세상이 또 바뀌어서 이재명이 골로 갑니다. 그냥 제 의견만 말할게요. 뭐 팩트는 다 보셨을 테니까.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밀어붙이는 거, 최혜병 사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병 수뇌부가 또 국방부 수뇌부가 말끔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떠들어서 욕은 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그들을 처벌하자라고 나오면은 불가능할 겁니다. 일차 말씀드렸듯이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이 로마의 공화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로마가 공화정을 인류 역사상 처음 하면서 가장 염려를 했던 거는 독재, 전제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시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집정관을 뽑습니다. 근데 집정관이 독재를 할까봐 2명을 뽑아놓고 6개월씩 로마를 이끌게 하죠. 근데 그 집정관이 지금은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 집정관이 로마가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위태로워지면 독재관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 독재관을 딕타토르, 영어로 읽으면 딕테이터가 됩니다. 독재라고 하는 것을 공화정, 가장 전형적인 공화정을 했던 로마에서도 독재를 인정합니다. 그게 뭐냐? 군 통수권자로 있을 때는 독재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의 공화정 국가는 워낙 규모가 커서 로마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군사령관으로서는 독재를 해도 되는 겁니다. 군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은 굉장히 민주적이지만 군사 시스템은 상명하복이고 까라면 깝니다. 어떤 부하들을 저쪽에 보내서 너 거기 가서 죽어. 결사적으로 지키면서 죽어 하고 명령 내리죠. 그렇게 먹잇감을 던져주고 적을 유인한 다음에 다른 데를 쳐서 이기는 게 전쟁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를 죽일 수가 있어요. 독재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어쨌든 군 통수권자로서 뭐 박정훈 대령이 어쩌고 저쩌고 한 거 경로해서 바꿨다라고 한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어요. 그리고 화를 낸 게 그게 왜 문제가 되고. 지금 민주당의 큰 실수는 이걸 자꾸 국민 정서에 의존해서 밀어붙이는데 이거는 김대중 정권 때 우리 여학생들이 미 2사단이 기동훈련을 하고 돌아갈 땐가 그 미군 장갑차에 효순이 미선인가요? 2 여학생이 치여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김대중 정권 때 미군 범죄로 몰아붙여서 굉장히 선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먹혔죠. 그래서 그 다음 대선에서 노무현 씨가 당선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그 효선이 미선이 사건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인데 그거를 주한미군 범죄 민족주의로 연결시켜서 또 그때 김대중 씨가 대통령으로 있어서 철저히 조사하라 그랬어요. 조사해봐야 교통사고인데. 그때 미군 측에서도 굉장히 미안했고 뭐 어쩌고 했는데 그건 다 무시하고 미국과 연합을 강조하는 보수 세력 범죄로 만들어서 이해창 씨가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하게 만들었었죠.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 효선이 미선이 사건처럼 최병 사건을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근데 한 번 통한 방법이 그 다음에도 통한다? 그거는 역사에서 그래 상대방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통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효선이 미선이랑 비슷한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민주당은 특검을 이용해서 재미를 본 적이 많죠.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 이름하여 최순실 특검법을 내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붕괴시켰습니다. 뭐 그거와 비슷하게 최병 특검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키고 싶겠지만 그때는 참 여론들이 쉽게 넘어갔었어요. 이 최순실 씨가 문제점은 있지만 너무 몰아붙인 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자를 하면서 한국 언론이 미쳐 돌아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제 어린 나이에 봤던 것이 그 유명한 오대양 사건입니다. 32명이 이 집이 있으면 천장이 있죠. 그 위에 지붕이 있죠. 지붕하고 천장 사이 공간에서 떼죽음을 한 사건인데 그거를 세모의 유병헌 씨는 그 유명한 세월호 사건 때 그 세월호의 실질적인 오너였다라고 보면 되죠. 그 회사의 오너였다고. 그때는 뭐 그 양반이 오너가 될 수 없는 입장인데 그때 이제 세월호 때 그 양반이 죽는데 유병헌이 했다라고 몰아붙여갖고 미친 듯이 돌아갔죠. 그때는 제가 월간조선에 있을 때 아주 장문의 기사를 써서 브레이크를 한번 빡 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대양 사건 때 죽은 사람들이 타살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건 무슨 타살이야. 자기네끼리 서로 합의하에서 죽인 일종의 합의에 의한 자살이죠.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 때 사상계를 했던 장준하 씨가 그와 매우 가까운 사람들과 등산을 하다가 숨졌죠. 그때는 장준하 씨랑 같은 친한 사람들끼리 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박정희 세력에서 죽인 거다라고 꾸며가지고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그 SBS가 그걸 또 다뤘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또 그것도 제가 들어가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SBS가 취재를 조작했군 하고 밝혀갖고 또 시끄럽게 한 적도 있고. 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정길 교수가 그때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그걸 국정원에서 그때 중앙정보부에서 죽였다고 해갖고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그거 역시 그 최정길 교수를 수사했던 당시 중정 수사관 할아버지 만나서 수없이 취재하면서 이거는 갈등은 있었겠지. 수사관하고 조사를 받던 최 교수하고 그러면서 최 교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구나. 뭐 그런 기사들을 쓰면서 이 여론이 막 쏠려가는 거를 막았다고 할까. 제가 만약 주장한 게 틀렸으면 굉장히 문제가 되죠. 저는 골로 가죠. 그것뿐만 아니라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세상 모든 사람이 간첩이라고 봤던 수지킴 사건을 천만의 말씀. 그 여자는 간첩이 아니고 그 여자를 죽인 거는 남편이다. 라는 수지킴 사건을 써서 오히려 좌파들이 하고 싶은 걸 거꾸로 제가 밝혀내갖고 수지킴 사건 뒤집은 적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언론이 미쳐 돌아갈 때 그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됩니다. 그 최순실 사건 때는 그 브레이크 거는 기능이 약했어요. 물론 그땐 저도 몇 가지는 한다고 했는데 제가 동아일보에서 갖고 있던 위치가 너무 약해갖고 기사를 많이 쓰지는 못했죠. 그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하고 인터뷰를 하려고 했었고 근데 박근혜가 저를 택하지 않고
펜앤마이크를 했던 정규재 씨를 만나서 힘없는 인터뷰를 하면서 뭐 무너져 내렸죠. 어떻게 뭐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최순실 사건이 극단적으로 가면서 박근혜가 탄핵되고 미쳐 돌아갔었죠. 지금 가서 최순실 씨의 딸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야, 한국 사회가 너무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하게 되죠.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밀어붙이는 건 이건 광란입니다. 이거는 반란입니다. 선동입니다. 효선이 미순이 사건 때도 반란이었죠. 계속 대한민국을 인민민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25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공화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치학을 쉽게 설명드릴게요. 정치학이 이 민주정치가 뭐냐라는 걸 떠나갖고 국제정치를 설명하면 더 쉽습니다. 국제정치를 하려면은요, 국제정치를 할 수 있는 나라들 중에 못 사는 나라는 못 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나라들은요, 국제정치에 개입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국제정치 결정돼도 따라갈 뿐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나라. 그럼 어떤 나라가 하느냐? 강한 나라, 부자 나라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나라들이 하는 겁니다. 미국처럼 핵도 있고 잘 살고 영토가 크고 이런 나라들이 국제정치를 하는 거고요. 러시아나 중국처럼 못 살지만 나라가 크면 국제정치를 할 수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거기도 핵도 있으니까. 근데 미국은 잘 살기까지 하니까 세계 정치를 마음대로 하고요. 우리나라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처럼 잘 살지만 나라가 좀 작은 나라들은 국제정치에는 참여는 하지만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자, 이 민주정치를 쉽게 설명할게요. 민주정치도요, 원래 그리스에서 먼저 시작됐죠. 아무나 다 정치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세금을 내고 그 자기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의지가 있는 사람, 즉 그 나라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뽑힌 사람이 그리스를 이끌고 로마를 이끄는 겁니다. 자, 세금도 안 내고 하는 노예라든지, 또 그때는 여성들도 배제가 됐죠. 이런 사람들은 투표권도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여성들이 참정권 가진 게 불과 100년도 안 돼요. 공화정을 시작한 서양에서도. 지금은 여성하고 이 노예제도가 없어졌죠. 우리도 이제 갑오경장을 계기로 노비제도는 공식적으로 없앤다 그랬는데, 그래봐야 1895년이니까 한 100몇 년밖에 더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세금을 내냐? 세금 내는 사람 지금 국민이 다 낸다고 하지만 대부분 면세점 이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군대는 갑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옛날 로마의 시민, 그리스의 시민같이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데 이 판단 능력이 딸리기 때문에 국민교육을 집어넣고 막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옛날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25만 원 준다 그러면 따라가고 뭐 이렇게 쏠리고 하는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아직도 이 민주정이 제대로 안착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게 공산주의. 예. 그런 사람들이 다수니까 자꾸 뭐 잘해준다 그래서 선동을 해갖고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거죠. 평소에 이 국가를 이끄는 거는 상당히 교육을 받고 부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르주아라고도 하고 자기 전문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뭐 애들 조금 아프다 하는 거는 누구나 해줄 수 있지만 중병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집안의 사소한 일들이야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지만 막 소송이 걸리고 하게 되면 변호인 또는 뭐 법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문제를 푸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국가도 상당히 교육을 받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끌고 가는 거고, 평소에는 뭐 다 투표권과 똑같은 시민 같지만 막상 보면 다릅니다. 근데 그렇게 전문성이 떨어진 사람들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다, 또 이자들이 우리를 탄압한다라고 선동을 해갖고 권력을 줘갖고는 그들이 다수니까 그들을 이용해서 권력 잡는다고 독재를 하는 게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입니다. 지금 이재명 방식이 저런 거고, 요 방식은 김대중 때부터 노무현, 문재인 쭉 거쳐오면서 그들이 많이 차용을 해온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 해병이 소방관, 아버지가 소방관이었죠. 뭐 여유 있는 집안도 아니고 그런 걸 이용해서 국민들 막 이렇게 해서 국가가, 그럼 대한민국 국가가 우리 최혜병에 대해서 아무런
뭐 예우를 안 했나? 했습니다. 근데 그건 싹 지워놓고 계속 떠드는 겁니다. 이렇게 떠들면서 이재명이 얼마나 치사한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범죄를 어긴 피고라는 걸 덮고 가려는 거죠. 선동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힘당이 처절한 패배, 그 패배의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씨가 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동훈 씨도 그걸 알고 총선이 끝난 다음에 비대위원장을 물러났는데 이번에 국힘당 당대표로 나오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시끄러운데 이런 것들이 보태지다 보니까 최혜병 특검을 또 밀어붙이고 또 그걸 대통령이 거부하면 도대체 뭐가 구려서 11번이나 하느냐 하고 이 11번째 11개의 법을 어겨갖고 지금 재판 들어가 있는 게 이재명이죠. 그 외에 또 다른 사건 수사도 받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더 많아지면 12번, 13번 되면은 이걸로 이재명을 덮는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권력을 쥐려고 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속셈이 본격화될 겁니다. 근데 세상은 돌고 돌기 때문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당시에 본인이 브라이트하지도 않았고 사건을 대처하는 게 뚝심도 약했고 또 최순실 사건 본인과 연결된 거다 보니까 그냥 무너져 내리는데 윤 대통령은 지금 본인 부인 문제도 지금 뭐 김건희 특검도 기다리고 있고 한데 이미 경험한 게 있고 추미애랑 다툼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센공세가 하다가 일단 좌절되거나 돈자에 빠지면 그때는 역공을 민주당이 당합니다. 이재명은 감옥으로 갈 겁니다. 참 민주당이 뭐 이 특검도 자기들 하려고 민주당 외에 비교섭단체들이 추천한 특검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국회가 다수라고. 근데 지금 뭐 국회를 하다 안 되니까 국회를 해산하라는 얘기, 민주당을 해산하라는 얘기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게 법상으로는 불가능하죠. 약간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저항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금은 이기는 것 같지만 그것이 독이 든 성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공격하는 그 방식은 그대로 이재명 눈을 향해 가서 꽂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